안녕하세요, 호디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 블렌딩 재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블렌딩 재질은 말 그대로 재질을 섞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질인데요. 우리가 재질을 표현하다 보면 먼지가 묻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팅 재질을 발라서 재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의 재질만 사용해서는 그런 재질들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V-Ray 블렌딩 재질을 사용해서 이러한 재질들, 섞여 있는 재질들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재질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입힌 이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렌더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10을 눌러주면요, 렌더 셋업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이즈 설정은 900에 637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GI에서 두 가지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엔진은 인 라이던스 맵,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은 나이트 캐시, 이 두 가지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V-Ray 디노이저를 사용해서 우리가 렌더링 걸었을 때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렌더링이 끝났을 때 살짝 뭉개서 그 노이즈를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V-Ray 디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렌더링을 대부분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V-Ray 디노이즈를 추가해서 렌더링 걸어주시면 조금 더 노이즈를 발생하는 것을 억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 셋업은 뭐 그렇게 가렌더링 걸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옵션을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렌더링 셋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렌더링을 걸면 지금 렌더링 걸기 위해서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당연히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검은 화면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지만 이 오브젝트가 렌더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트를 설정을 할 거냐면, 자, V-Ray 돔 라이트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설치를 해줄 건데 V-Ray 돔 라이트를 추가해주는 방법 중에는 이 좌측에 이 V-Ray 툴바가 있는데, 이 V-Ray 툴바에서 여기 보면 V-Ray 돔 라이트라고 있죠. 자, 이 돔 라이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돔 라이트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라이트 조명을 선택하고 V-Ray 선택한 상태에서 V-Ray 라이트를 설정해주면 이 타입에서 돔이라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돔이라고 변경해서 이 돔 라이트를 설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돔 라이트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V-Ray HDRI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그 HDRI가 가지고 있는 빛 정보를 가지고 라이트를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V-Ray HDRI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V-Ray 돔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돔 라이트에서, 자, 맵 보이시죠? 맵. 자, 이 맵에 V-Ray 비트맵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Ray 비트맵. 자, V-Ray 비트맵 연결하면요, HDRI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EXR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가 HDRI 이미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돔라이트의 HDRI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위치나 밝기를 조정을 해야 될 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매티리얼 창을 열어 주셔서 여기서 이 V-Ray 비트맵, 이 적용한 HDRI의 V-Ray 비트맵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인스턴스 카피를 해줍니다. 자, 인스턴스 카피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여기 원본, 이 원본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재질에는 아무것도 반사를 적용하지 않은 디퓨즈 컬러만 적용한 재질이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재질이 렌더링 걸렸는데 여기서 디퓨즈 컬러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티리얼에서 Vray, Vray 매티리얼. 자, 이 Vray 매티리얼에서 디퓨즈를 회색으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냥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걸 때 여기 아까 이 Vray 돔라이트가 배경으로 좀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옵션에서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주면 이 배경으로 이 HDR 이미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엔바이러먼트에 보면 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은색에서 얘가 2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는 뭐냐면 HDRI 이미지가 1순위입니다. 1순위고, 근데 이 1순위의 HDRI 이미지를 인비저블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2순위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검은색이 렌더링 배경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요, 빛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HDRI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위치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잖아요. 자,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보고 다시 렌더링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밝기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HDRI 이미지의 위치를 바꾸면 이 빛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미치는 이 빛의 그림자나 또 하이라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 걸었을 때 이 섀도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지고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씬의 덩어리감이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DR 이미지 소스의 위치도 변경해 가면서 내 지금 표현하는 이 씬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Vray 매티리얼 우리가 오브젝트에 적용한 이 재질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색깔을 뭐 이대로 냅두고요. 여기 프리셋에 보면은 메탈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어요. 실버도 있고요. 한번 여기 이거를 크롬으로 한번 바꿔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바꾸면 메탈리니스가 1.0으로 바뀌게 되죠. 1.0으로 바뀌고 리플렉션도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리플렉션은 그냥 흰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바꿔보고 HDRI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컬러들이 오브젝트를 렌더링 걸었을 때 이 색상이 반영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색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컬러 콜렉션을 이용해서 여기에 HDRI 이미지의 색상을 무채색으로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맵에서 컬러 콜렉션을 적용을 하고요. 이 HDR 이미지 소스를 이 맵에다 연결을 해 주시고 이 컬러 콜렉션을 선택하면 여기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무채색으로 채도를 쫙 빼주면 무채색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의 재질 테스트를 좀 하면 색감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하는 데 많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컬러 콜렉션을 이용해서 채도를 좀 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브젝트의 반사가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사가 좀 일어났잖아요. 자, 여기서 좀 뿌연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Vray 매티리얼에서 이 러프니스 있죠? 이 러프니스를 0.5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옇게 변하죠. 렌더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가 뿌옇게 반사가 되는 재질로 변경이 되어서 렌더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는 이 표면의 거친 부분을 표현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프니스 값이 0.5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일 때는 완전 깨끗하게 반사되는 정반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면이 거친 표면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러프니스와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글로시니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글로시니스를 선택해도 되고 러프니스를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 글로시니스를 선택하면 반대,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반대 개념인데 지금 보시면 글로시니스가 0.0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반사에 가까운 반사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얘를 1.0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러프니스는 1.0일 때는 거의 100% 난반사 같은 그런 재질의 표현이 되었다면 이 글로시니스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1.0일 때 정반사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로시니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러프니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정반대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떤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재질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러프니스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를 선택해서 아까처럼 0.5, 1에 가까울수록 난반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표면의 거친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 러프니스를 수치를 올려줘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요. 이 현실을 보면 재질이 완전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먼지가 묻었거나 어떤 탁한 정도가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오브젝트의 컬러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탁한 정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손때도 묻을 수 있고 그런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반사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하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블렌딩이잖아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재질이 블렌드, V-ray 블렌드 매티리얼 재질이에요. 자, V-ray 블렌드 매티리얼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재질을 이 재질을 베이스 재질로 사용을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Change Material Map Type이라고 되어 있죠. 이 Change Material Map Type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V-ray에서 V-ray 블렌드 매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재질을 유지할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디폴트로 이 두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면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재질이 베이스 재질, 기본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V-ray 블렌드 재질은 총 이렇게 9가지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재질까지 합하면 총 10가지의 재질을 섞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No Mat 써있죠. 클릭을 해서 V-ray 매티리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흰색으로 살짝 흰색에 가깝게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코트 1번 여기 보면 코트 1번 재질에다 연결을 해준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레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레이어 1번, 2번, 3번, 4번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에 계속 컬러가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1번에다가 2번을 얹으면 그 2번 재질이 보이게 되는 거고 또 2번에서 레이어 3번을 얹으면 3번 재질이 우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 레이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레이어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레이어 1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뿌연, 이 하얀 재질, 이 먼지가 묻어져 있는 그런 탁한 재질을 우리가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흰색 재질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뿌옇게 렌더링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면요. 자,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에요. 그쵸? 이 반사가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베이스 재질과 그 1번 재질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베이스 재질과 그 다음에 블렌딩 1번 재질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사가 1번 재질에는 적용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사가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베이스 재질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렌드 재질에 보면 이 색깔이 있어요. 색깔. 이 컬러 보이시죠? 이 컬러가 검은색일 때는 자, 1번 그러니까 베이스 재질. 이 베이스 재질이 보이는 거고요. 자, 흰색으로 하면 1번 재질. 현재 지금 해당되어 있는 그 코트 1번. 이 코트 1번의 재질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128로 되어 있거든요. 128. 이렇게 12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베이스 매티리얼 50%, 그 다음에 코트 1번 재질 50% 반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아까대로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1번 재질은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코트 1번 재질만 적용돼서 렌더링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엔 3번. 자, 베이스 재질을 포함한 3번이죠. 그러니까 코트 2번 재질이죠. 자, 코트 2번 재질을 여기다 코트 2번에다가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의 디퓨즈는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현재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서 이 흰색으로 바꾸고, 자, 렌더링 한번 걸어보면, 자, 완전히 파란색만 렌더링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코트 재질이 1번, 2번, 3번, 4번 갈수록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게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이 섞어주면 1번 베이스 재질, 그러니까 베이스 재질과 1번부터 시작되는 이 코트 재질들이 적절하게 블렌딩이 되면서 사실적인 재질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아까 먼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재질에다가 Vray 매티리얼 재질, 그리고 이 Vray 매티리얼의 디퓨즈를 흰색으로 해놓고 Vray 블렌드 재질을 아까 50%로 했잖아요. 이렇게. 자, 50%로 했는데 나는 이 먼지 재질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 하면 조금 더 흰색에 가깝게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만 이 먼지를 표현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보면 블렌드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스크 재질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스크 재질 Vray 비트맵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맵에 흑가백으로 되어 있는 이 마스크 재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가백, 그냥 이 재질을 한번 타공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타공 재질을 넣어보면, 자, 보시면 지금 컬러가 잘 안 보이니까 이 흰색을 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 빨간색 재질, 이 빨간색 재질에는 자, 이게 흰색, 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흰색 재질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냐? 이 흰색 재질에는 자, 보이시죠? 이 흰색 재질에는 이 빨간색 재질이 보이고요. 이 검은색 재질에는 베이스 1번 재질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검은색 재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중간에 있는 컬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 부분은 이 빨간색 재질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검은색 재질에는 이 베이스 재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재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컬러를 아까 128번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조절을 해 주셔야지만 이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투영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가운데의 컬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영역에
이 베이스 재질과 코트 재질을 섞고 싶다 하신다면 블렌드 어마운트의 마스크 맵을 이용해서 이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재질의 블렌드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이건 다시 흰색으로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렇게랑, 자, 요렇게 이걸 128로 바꿔줘야 되겠죠? 좀 과하다 싶으면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요렇게 아까 먼지를 표현하는 이 재질을 뺀 것과 넣은 것과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탁한 정도가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조금 더 코팅을 해서 재질을 표현하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특정적인 어떤 영역에 약간 지저분한 효과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질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2번 재질에다가 그런 재질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색깔을 좀 지저분하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V랩 매티리얼을 또 연결을 해 주시고요. V랩 매티리얼에서 약간 빨간색, 빨간색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마스크 맵도 적용을 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도 128번, 128, 이 중간 정도의 컬러를 이용해 주면 이제 섞이는 거겠죠. 섞이는 거예요. 베이스 재질과 1번 재질과 2번 재질이 다 섞입니다. 자,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색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과 이 1번 베이스 재질이 섞여서 이렇게 약간의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그런 남색 계열로 보라색 계열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레드 컬러를 적용을 해주고, 여기 이 레드 컬러가 내가 좀 지저분하게 군데군데 이 지저분한 영역을 마스크로 적용을 해서 이 빨간색이 그 마스크 영역에만 표현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영역을 또 불러 올 수 있도록 여기서 Vray 비트맵을 열어주고요. 여기 Vray 비트맵에서 맵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질을 가져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자, 이거를 마스크 맵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마스크 맵을 어디다 연결하냐면 블렌드 2번에다가 연결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코트 2번이잖아. 이 코트 2번의 재질에 이 마스크 영역에 따라서 이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렌드 2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영역 이 표현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처럼 흰색에 가까울수록 이 빨간색, 이 레드 컬러가 보이는 거고요.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베이스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높여주면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웃풋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웃풋. 여기 뭐 아웃풋이 있죠? 아웃풋 보면 이 컬러 맵이라고 되어 있어요. Enable 컬러 맵. 얘를 체크를 해주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하단부에 그래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줌 익스텐드 되어 있는데 이 줌 익스텐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딱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검은색 쪽에 이 그래프 좌표고요. 여기는 밝은색 톤이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검은색에 있는 톤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요. 이 검은색 톤을 밑으로 좀 내려주면 이 검은색이 더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흰색을 밑으로 내리면 더 어두워지고 흰색을 위로 올리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트를 높여서 이 재질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컨트라스트 높게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좀 더 진해지죠? 왜냐면 밝은 색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드 이렇게 눌러주면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베이지어 코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좀 더 검은색은 또 어둡게, 그 다음에 밝은색은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어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통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조절해서 이 영역에 표현되는 마스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컬러 콜렉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컬러 콜렉션, 이렇게 컬러 콜렉션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이 블렌드 2번을 맵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컬러 콜렉션 재질을 블렌드 2번에다 여기 연결하면 되겠죠. 지금 컬러 콜렉션은 전혀 수치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컬러 콜렉션의 수치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트를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밝고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드밴스 눌러주면 감마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감마 값을 2.2로 높여주면 좀 더 밝아지죠. 그 다음에 0.45라면 좀 더 어두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컨트라스트는 어두운 거는 조금 어둡게, 밝은 건 조금 밝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감마 값을 조절해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브라이트로 해서 하면 전체로 탁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드밴스에서 감마 값을 조절해서 컨트라스트를 높여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0.5, 0.8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저분한 어떤 재질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탁함 정도의 어떤 먼지가 낀 그런 탁함 정도도 적용할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재질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재질들을 이 V-Ray 블렌드 매티리얼 재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이 빨간색 재질 있죠. 이 빨간색 재질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면 이 재질, 자, 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마스크 재질을 여기 범프에다가 연결하시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재질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은색은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범프 재질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재질을 디스플레이스에다가 표현해서 좀 더 튀어나오는 이런 재질들,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흰색 영역, 이 흰색 영역 있죠? 이 흰색 영역이 빨간색이 표현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표현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재질을 그대로 범프에다가 연결하거나 디스플레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흰색 영역은 튀어나와 보이고 검은색 영역은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돌출된 효과를 실제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런 재질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재질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움푹 들어간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범프 재질을 하나를 복사를 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재질을 선택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이 컬러 콜렉션을 인버트 해줍니다. 인버트 바꿔주는 거죠. 바꾼 상태에서 얘를 디스플레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요,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 재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이겠죠. 정반대로 인버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V-Ray 블렌드 매티리얼 재질을 이용해서 재질을 섞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하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재질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흰색은 자기가 표현이 되고 검은색은 베이스 재질이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섞어주는 것은 이 중간의 컬러, 이 컬러가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현재 내가 선택되어 있는 이 재질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무조건 베이스 재질이 표현이 된다. 그리고 마스크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마스크 재질에서 흰색 부분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코트 재질, 그 다음에 검은색 재질은
베이스 재질이 표현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맥스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지만 실력이 늘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건축 CG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나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그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